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그 동영상이 아주 잡음이 많고 소리가 아주 좋지 않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듣기가 힘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다시 한번 녹음을 할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잘 돼야 될 텐데, 자, 오늘은 그 책 읽기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책 읽기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제 이 옹고이 지신이라고 하는 이 논어 위정편의 글을 가지고 왔는가 이렇게 의아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논어 위정편에 있는 이 자왈 옹고이 지신이면 가이위 사인이라 라고 하는 이제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던져줍니다. 이제 뭐냐면, 이 온고이 지신, 이 다들 그 중학교나 이 고등학교 때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 온고, 지신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법고 창신이라고 하는 부분과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즉, 뭐냐면, 특히 이제 이 온이라고 하는 것, 온고를 통해서, 즉, 옛 것을 익혀서 그 다음에 지신이라고 하는 새로운 것을 안다 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가히 다른 사람이 스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옛 것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것을 인지하고 자각하고 깨달았을 때 결국 다른 사람이 뭔가를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이겠죠. 법고 창신도 같은 맥락입니다. 옛 것을 본받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라고 하는 이 법고 창신의 어떤 부분들도 결국은 옛 것이 토대가 되어서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옛 것이 뭐냐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먼저 이야기해야 되겠죠. 옛 것. 우리는 그것을 뭐 책을 이야기한다면 고전이라고 이렇게 하겠죠. 이제 많은 책들 중에서 우리가 고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책들은 그래도 검증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가치를 인정한 그런 책들이 고전일 텐데, 그렇다면 이 우리가 고전이라고 하는 이 옛것, 옛 사람들의 얘기, 옛 사람들의 성찰에 대한 의미들을 담은 이 책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발판을 삼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옛것에 대한 어떤 부분들, 자, 옛것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걸까요? 이 옛것은 아주 오래되었다? 시간상으로 아주 멀다? 이것이 아니라 옛것에 대한 어떤 개념들도 우리가 한 번쯤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미 저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벌써 과거가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옛것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자, 이거는 이제 이 온고라고 하는 어떤 부분과 또 다른 맥락이 되겠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의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것이라고 하는 어떤 것은 결국 어찌 보면 우리가 손에 잡히는 것들을 우리 옛것이라고 하지만 실제 손에 잡히는 것은 현재의 모습인데, 과연 현재도 손에 잡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옛것을 통해서 이미 지난 과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고민하고 미래의 어떤 가치들을 생각한다면 결국 이 미래의 가치는 현재 속에서 내가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미래의 가치라고 한다면 이 미래의 가치를 우리가 검증 가능한 방향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결국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명분 쌓기. 명분 쌓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우리가 과거의 것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옹고지신을 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확장시켜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이 온고, 고와 신에 대한 어떤 가치는 같이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고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지만, 오늘 이야기는
온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온에 대한 부분, 온. 이 온이죠. 아까 이제 법과 같이 연관지어서 한번 보자. 모범을 삼는다, 가치를 삼는다, 주음거로 삼는다, 규범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이 법이죠. 이 법은 이제 물 숫자의 갈것자입니다. 물이 흘러가듯이 가는 것. 그죠? 어떤 강함도 없이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것이죠. 이제 흘러가는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의 어떤 가치와 의미와 상징성을 지니게 된다. 그래서 물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그 속에는 우리가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순리대로 가는 것이고 물은 흘러가면서 생명을 만들어가죠. 생생지리를 가지고 있고 또 물은 흘러가면서 웅덩이를 가득 채운 이후에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선다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대충 해도 되겠어. 이것이 아니죠. 그래서 흘러가는 물이 웅덩이를 만나면 웅덩이를 가득 채우고 내가 모르는 것을 완전히 알고 난 이후에 다음 단계로 간다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옛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갈 때 바로 이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웅덩이를 가득 채우는 그 마음의 자세가 우선 필요하다. 완벽하게 해득이 되어서 그것이 이 내 몸에 체득이 될 때, 즉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머슬 메모리, 몸의 기억이라고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온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맥락에서 놓여져 있다면 이 온, 따뜻할 온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따뜻할 온의 반대는 찰냉자가 될 텐데 그렇다면 찬 것과 따뜻한 것은 어떤 차이일까? 라고 하는 거죠. 찬 것과 따뜻한 것. 왜 따뜻하게 해야 될까? 옛 것을 왜 따뜻하게 해야 될까? 이것을 왜 우리는 익힌다라고 하고 배운다라고 하고 본받는다라고 해석을 하는가? 이 고민을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제 어느 날 저도 문득 이 논어를 읽다가 이 부분에서 무릎을 쳤었죠. 자, 온이라고 하는 뜻은 주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찾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추, 연역하는 것이다. 그죠? 곱씹어 생각하고 이것과 저것을 비교하고, 그죠? 우리의 생각을 또 다른 어떤 방향과 연결시켜 나가는 이런 부분. 그래서 온이라고 하는 것은 찾는 것이고 이제 연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온의 뜻 속에서 찾는 것과 연역하는 것, 즉 이것과 저것을 비교하고 유추하고 고민하고 성찰해가는 이런 과정들이 함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이 학과 배움이라고 하는 것과 서로 연관 지을 수가 있을 것이고, 자, 유추한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은 내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내가 익혀가는 어떤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습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학습이라고 하는 어떤 과정들이 결국 이 온 속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온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불을 지펴야 되잖아요. 자, 불화가 불이 여기에 이제 있습니다. 이게 불입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했을 때 이 물이 위에 무거운 것은 아래로 내려오고 뜨거운 것은 올라가는 이 순환이 일어나겠죠. 이 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의 뇌라고 생각했을 때 이미 예전에 익힌 것과 새롭게 익힌 것은 뭐 쉽게 이야기한다면 표면에 있고 저 내밀한 곳에 있다면 불을 지피는 과정, 즉 책 읽기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저 밑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어떤 옛 기억들을 끄집어내는 이 과정들이 결국 책 읽기의 과정이다 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죠. 그래서 불을 지피는 것, 책을 읽는 것은 결국 불을 지피는 것이다. 내 속에 있는 무언가를 따뜻하게 해서 그것이 순환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온에 담겨 있는 이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신의 개념으로 한번 볼까요? 이것을 물을 끓였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물이 기화가 되겠죠. 새로운 것으로 모습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내 안에 있는 기억들, 내 생각을 다시 생각하기라고 하는 어떤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서로 비교, 유추, 연역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이제 부분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벚꽃 창신에서 알면서 좀 더 나아가서 새로운 것으로 창조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결국 이 법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창이라고 하는 우리 창조, 창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만들어진다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한 번 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생각한다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쓴 책이잖아요. 그래서 타인을 통해서 스스로 새롭게 하는 과정이 바로 책 읽기 과정이고, 모르는 세상을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책 읽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공감하고, 책을 읽으면서 공감하고, 또 책을 읽으면서 이 세상과 소통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이러한 어떤 과정들이 바로 책 읽기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그것을 체계화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책 읽기의 과정, 즉 온고의 과정이다, 온고의 과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온고의 과정을 지나면 바로 온고의 과정을 지나면서 더욱 깊이 생각하는 거죠. 예, 생각이 있게 되고 난 이후에 바로 그 새로움이 만들어지게 되고, 새로움이 만들어지면 그 속에 내적 기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무릎을 치고 이거였어 라고 생각하는 그 과정들이 모여지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그 내적 자혈의 상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 등식을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가 결국 책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가 만들어졌을 때 결국 본받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본받을 수 있는 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승이 되는 어떤 과정,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그런 법고 온고의 바탕 속에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제 이 스승은 어떤 사람인가? 결국 다시 학으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학은 혀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자가 학은 혀야 이랬습니다.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본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스승을 쫓아가는 거죠. 따라가는 거죠. 가장 쉬운 것이 뭐냐면, 배움에 있어서 가장 쉬운 것은 어떤 대상을 향해 가지고 그분이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쉽습니다. 내가 찾아가는 것보다 따라가는 것이 쉽거든요. 그래서 어른이 있어야 하고, 그죠? 스승이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우리 은사님을 찾아가서 10년 동안 잘 몰랐던 부분을 단 10초 만에 알았어요. 그런데 그 10초 만에 알기 위해서, 10초 만에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실은 1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선생님과 함께 호흡하고 이야기하고 공부를 했던 과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찌됐든 스승은 나에게 단 한순간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던져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 학은 효야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 배움과 본받음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이 속에 들어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온이 학의 시작이다, 온이 이 배움의 시작이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 마침 속에도 바로 이 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논어위정편을 가지고 책 읽기의 과정, 책 읽기 과정을 이야기하고 책 읽기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찌 보면 좀 멋진 이 공자를 만나는 시간이 되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한 번 더 이야기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이 온고와 창신은 어떤 부분들일까? 온고는 결국 외부의 것을 나에게로 가져오는 시간입니다. 그죠? 밖에 있는 것을 내 안으로 들여오는 거죠. 대면하는 외부의 것을 나에게로 가져오는 견문과 학습의 시간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창신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기와 이곳은 분명히 달라요. 이 간극이 있거든요. 이 간극이 있습니다. 이 간극 속에서 분명히 이 외부의 것을 가져오는 것과 그 다음에 내 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 내부에 있는 것을 가지고 다시금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밖으로 다시 표출해가는, 이게 이겁니다. 그래서 법고 옹고 지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외부의 것을 가져오는 것과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 이런 차이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어떤 부분들은 법고창신이라고 하는 이 부분, 옹고지신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는 책 읽기와 사색하기와, 그죠, 숙고 성찰을 통한 사색하기와, 그 다음에 글쓰기를 통해 가지고 자각과 학습의 결과에 의해 가지고 자각과 깨달음이 일어나는 이 부분들을 글쓰기를 통해서 표면화시키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바로 법고창신이라고 하는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도 그렇고 지금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파울로 코엘료 같은 분도 세상에 책을 가지고 꿈꾸게 하고 현실을 일깨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도 창의성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사람은 변해간다. 그래서 많이 꾸준히 읽는 것이 중요하다. 손에서 책을 놓는 순간 우리의 변화는 방향을 잃게 되고 허둥댄다.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는 삶 속에서 몰입의 즐거움과 창의성을 향한 열정의 나무가 성숙하게 자란다. 이 이야기는 이 옹고지신하고 이 말이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가 변해가고,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삶 속에서 즐거움과 창의성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책 읽기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담겨 있는 겁니다.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라고 하는 분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스티븐 킹은 또 뭐라고 합니까? 진짜 부자가 누구냐? 지식 부자다. 결국 새로운 지식을 창조해낼 수 있는 개인적인 생산의 토대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책 읽기고, 그 책 읽기는 결국 미래를 지배할 수 있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율곡2 같은 경우에는 깊이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해서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율곡의 말씀과 스티븐 킹이든지 모든 사람들의 말은 책 읽기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책 읽기의 과정은 결국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토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작가가 되고 싶다면, 무언가가 되고 싶다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 그것은 많이 읽고 많이 쓰는 것.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결국은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글자는 콩태자인데, 이거를 클태자라고 하잖아요. 자, 이 콩입니다.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씨앗을 뿌려가지고 이 씨앗이 크게 자라는 것이 바로 이 콩태자입니다. 우리가 태극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태극 속에는 은과 양이 들어가 있겠죠, 물론. 자, 아무튼 이 태극이라고 하는, 크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한자의 단어 속에 바로 콩을 심는 것, 씨앗을 심는 것, 이 씨앗을 심는 이 과정이 첫 번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앗을 심어서 크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생각의 나무를 키워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씨앗을 심는 것이 바로 책 읽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상상하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찾아가고 상대의 생각에 공감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바로 이 책 읽기를 통해서, 또 책 읽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고 생각하고 표면화시키고, 그죠? 외부의 것을 나에게로 가져오고 그것을 되새김질하고 다시금 표현해내는 이 과정 속에서 결국
옹고지신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 책을 읽어야 되고, 책을 읽고 난 뒤에는 감상문을 써야 되고,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책을 감상문 쓰기 위해서는 내용과 줄거리를 파악해야 되고, 이 책이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를 고민하는 과정이 있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만이 내 외부의 것을 가져와서 생각하고 갈무리하고 되새김질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다시금 돌이켜보는 그런 생각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표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런 과정들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감상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오늘은 옹고지신이라고 하는 이 논어 위정편의 이야기를 가지고 책 읽기와 연관 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찌 보면은 억지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논리는 개념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즉 결국 이 옹고지신을 가지고 와서 이 책 읽기와 연관지어 가지고 내 생각을 주장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삶의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는 이유는 바로 개념화, 그죠? 객관화,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어떤 가치로서 논리 정연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만들어가는 어떤 가장 중요한 요소 속에서 결국 읽고 생각하고, 그죠? 생각의 과정 속에서 개념화해 나가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함께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한번 실천해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책 읽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옹고의 지신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